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단일 처방 611억이나 되죠. 이 고덱스 급여 대출 위기에 몰렸는데, 자, 국민들의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 있죠. 아니면 이 고덱스 말고 다른 약 먹어라, 우루사 먹어라,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데, 단일 처방 611억이면 상당히 큰 상황이죠. 자, 결국 적정성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제약 쪽에서,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바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종 자료를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내면은, 지금 워낙에 이게 타격이 좀 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바로 퇴출을 시킬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뭔가를 요구하겠죠. 예를 들면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하지만, 가격을 좀 낮춰라,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 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성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해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거 악재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악재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600억이나 되는 부분이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들이 날뛰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소에서. 그러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 되겠지만, 여기 이제 다시 적정성으로 받게 되면은 제약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크게 눌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다시 적정성으로 바뀌면 제약은 다시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아주 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매출,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이거는 사실 악재가 아닙니다. 얘는 지금 국내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는 헬스케어는 사실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셀트리온 전체적인 악재다 하고 지금 눌림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단기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승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이 고덱스 뮤코라제 날라가나 재평가 낙제다 이렇게 나오죠. 심평원 약제위 2022년 재평가 심의 결과 공개를 했는데, 자, 보면은 간질환 용제로 쓰였던 고덱스 한의약품의 뮤코라제를 간판으로 하는 소염 효소제, 스트랩토키나제, 그리고 스트랩토 도르나제 성분 의약품들이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았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급여 퇴출 위기에 몰렸죠. 근데 함께 시험대에 올랐던 티로프라미드와 알마게이트 성분은 적정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 재능과 동일하게 급여약제 지위를 유지하겠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600억이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도합이 1000억이죠. 1000억이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왜 갑자기 재평가를 해서 낙제다 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 상황이죠. 자, 지금 7월 7일 이렇게 했는데, 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 약제 급여 재평가 대상은 스트레토키나제, 도르나제, 소염 효소제, 아데닌 외 6개 성분 복합제, 간장 질환 용제, 그리고 알마게이트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고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현재 셀트리온의 고덱스 유일한데 단일 처방 규모가 611억이나 되고 있죠. 초대형 품목인데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으면서 급여 삭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지금 왜 이렇게 셀트리온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속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신규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동제, 길리어드 이렇게 했는데 다 적정성 있다라고 했죠. 있다라고 했는데 심의 결과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이렇게 되죠. 근데 저 위쪽 부분도 이 평가 금액 이하를 제약회사가 수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이거는 아직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이 부분을 날려버리게 되면 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간장질환 연재 이 부분을 우루사로 전부 다 이제 대체라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은 조금 그냥 바로 그냥 퇴출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죠. 이런 부분이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으로 좀 바뀌었죠. 상승 좀 하다가 이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0.7% 정도, 코스닥이 1% 정도 상승 중인데, 자, 지금 이제 시장은 일본은 하락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죠.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스닥 2.28% 나갔죠. 그리고 0.46% 나스닥 선물이 하락 좀 하고 있는데 계속 흔들 겁니다. 경기 침체 아니야. 물가 상승률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잡혔어. 침체, 물가상 잡았어. 이게 이제 계속 충돌하겠죠. 이 부분이 충돌하겠지만 결국 가장 크게 침체로 몰고 가는 근간이 물가 상승률이죠.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니까 침체 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으로 바닥 잡고, 바닥을 잡는데 그 대신 요란하겠죠.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지금 셀트리온은 정말로 잘 나갔죠. 얘는 끌어내릴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고덱스 부분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이죠. 그러다 보니까 JP 신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얘는 얼마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6%나 끌어내리고 있죠. 열심히 공매를 치고 있다. 근데 아주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닥권이지만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가중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 내에 다시 자료 정리해서 다시 제출을 해가지고 결과 좀 받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당히 좀 골잡아야 되죠. 발목을 계속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이 만들어서 제약으로 주는 거니까 셀트리온도 이제 영향이 좀 바뀌었죠. 그렇지만 셀트리온의 이 규모로 봐서는 저런 부분이 연 매출이 600억 크긴 하지만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 내년에 21조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600억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주가를 이제 끌어내린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세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국내 쪽은 판매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세에 영향을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가 본질인데. 자, 이런 지금 상황이죠. 이런 지금 상황이지만 이제 단기에 상승이 쭉 일어나죠. 근데 한번 눌림목을 줄만한 시점을 찾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눌림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신한 공매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JP모건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좀 사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5만 주나 나오죠. 지금 이 기관에서 투신하고 연기금 이런 데서 금투 이런 것을 아마 많이 팔고 있을 겁니다. 이베스트 매도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좀 눌러대겠다, 눌림목을 주겠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눌림목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그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들어온 게 저런 이제 고덱스 앞으로 성장 크게 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런 걸로 이렇게 올라서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질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런 단기약재가 나오면서 눌림목을 주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럼 이제 공매도들이 던지고 기관이 좀 던지면 좀 밀릴 수 있다. 밀릴 수 있습니다.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계속 밀고 내려 그냥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얘는 그냥 하루 그냥 잠깐 내려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셀트리온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줄 거냐, 그렇게 크지 않겠죠. 특히나 헬스케어는 기가 막히죠. 얘는 지금 뭐 고덱스하고 아무 1도 상관이 없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악재가 나왔다.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할 만한 쭉쭉 올라서는 분위기에서 이제 조정 좀 할 만한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악재 그냥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동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11선을 지키고 이건 사실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대고 그 다음날 아무 상관없어 하고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기관 많이 나오고 있죠. 투신 단기 악재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계속 올라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조정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하루 이렇게 내리고 마감할지 아니면 좀 더 하락 추세를 만들고 21선까지 확인을 하고 눌림목 추고 나서 갈지 그거는 이제 얘들 손에 달렸죠. 웨이나우 기관 선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인 악재이다. 단기적인 악재지만 이 단기적인 악재가 특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큰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눌림목은 줄 수 있어도 큰 방향성을 위로 가려는 이 방향성 성장을 하는 이 부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이제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거리가 하나 생겨 버려서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